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5, 6, 7세에 시작하면 좋을 명작 동화와 전래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5, 6, 7세의 두 번째 이야기, 그 외에도 이 시기에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영상 말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5, 6, 7세에 반드시 이 책들을 모두 다 읽어야 된다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책들 중에서도 5, 6세 때 읽으면 좋은 책들, 하지만 5, 6세 읽기엔 좀 무리고 7세 읽으면 좋을 책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이의 독서 수준과 그 이전의 독서 이력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의 수준의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집 아이들은 이 시기에 어떤 책을 읽었고 이렇게 책을 읽었더니 지금 초등이 되었을 때 어떤 점이 좋더라 하는 얘기, 또 어떻게 읽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원에서 배워와서 항상 떼창하는 노래 두 가지가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하고 독도놀이터. 이 두 노래는 언제든지 부르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아이들이 전부 다 떼창을 하죠. 저희 첫째, 둘째도 각각 5, 6세 때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푹 빠져가지고 반복해서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노래를 정말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되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웠어? 웅녀는 사람이야, 곰이야? 이순신은 어디서 죽었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이에게 하나 둘씩은 대답을 해줬는데 제가 해주는 대답에 아이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뒤 얘기는 뭔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역사책을 여러 가지로 또 살펴봤습니다. 이 5, 6세의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그 흔히 통사라고 얘기하는 시대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쭉 흐름이 있는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그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통 큰 세상에서 나오는 역사똑똑,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책이 하나의 전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아이와 함께 열심히 읽었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김유신 나오면 그 독자른 얘기도 나오고 삼국을 통일할 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각각의 인물별로 주요한 사건들을 쭉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역사의 흐름, 통사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삼국시대 다음은 모가와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후삼국이 있고 또 고려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역사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사를 다루고 있는 한국사 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별로 국가별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첫째는 아람에서 나오는 아우라 한국사라고 하는 책을 우선으로 읽고 그리고 누리 한국사를 읽었습니다. 글밥이나 내용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누리가 조금 더 수준이 있는 편이고요. 둘째의 경우에는 휴먼 어린이에서 나오는 나의 첫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새롭게 출간이 되어서요. 그 책을 지금 저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초등에 입학한 후에 5학년 2학기 사회가 한국사인데요. 한국사 책을 전혀 읽어보지 못하거나 한국사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2학기를 보내게 되는 아이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이러한 한국사 책들을 읽어왔던 아이들이라면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니까요. 고1 학생들이 국사 과목을 수강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국사 수행평가 과제로 내가 특정한 시대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그날 하루를 보내는 일기를 써보자. 이런 과제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한국사 책을 읽혀보신 분들이라면 생활사라고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제시대에 아버지가 석공인데 그 석공인 아버지를 따라서 절을 짓고 있는 그곳에 가보았다 라든가 그런데 의외로 고등학생들이 이 수행평가 과제를 잘 못해내더라고요. 물론 글쓰기에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류의 책을 읽어보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알을 넓혀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읽혔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한 것도. 또한 국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드라마를 보고 아이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물론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픽션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런 걸 질문할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것도 질문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주제로 한 각종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런 컨텐츠들을 관람하고 소비할 때도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올바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제대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사 책을 좋아해서 되게 여러 번 읽고 많이 읽는 편이에요.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길다기보다는 역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긴 책을 읽는데 아이의 어떤 두려움을 없애주는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푹 빠져있던 책이 만화 삼국지였거든요. 근데 그 만화 삼국지가 상당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걸 읽는데 아이가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 있지, 여러 번 읽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쭉 읽더니 지금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하면 조조가 어땠고 유비가 어땠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긴, 계속해서 연결되는 어떤 이야기들, 인과관계가 있고 시대 순서대로 배열되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것이 후에 긴 책들을 읽는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가 한국사에 대한 아이의 어떤 호기심을 불지폈다면, 세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슈퍼윙스가 불붙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5세, 3세 뭐 이럴 때 슈퍼윙스를 한창 즐겨봤었는데요. 그 슈퍼윙스를 보면은 세계 여러 곳으로 택배 배달을 가서 각각의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졌어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만두를 좋아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집 식탁에 유리가 깔려 있었는데 그 유리 밑에다가 세계 지도를 깔아줬어요. 물론 지구본도 있긴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가 그 세계 지도에서 자기가 아는 나라를 찾아보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데 실은 일본은 이렇게 섬들이 연결된 되게 긴 나라다, 뭐 이렇게 아이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도 아주 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러한 호기심을 조금 충족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리 세계문화 롤리팝이라고 하는 세계문화 전집을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커서 아이가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둘째에게 여원에서 나오는 탄탄 요리조리라고 하는 전집을 제가 사주었는데요. 실은 첫째가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융합 지식 그림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한데 음식을 매개로 해서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메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또 즐겁게 읽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지도와 세계 문화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외에도 세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의 어떤 관계가 또 영향을 우리의 삶에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고 땅이 어디가 넓고 뭐 이런 거를 외워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큰 인식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렇게 세계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면서 관련된 책이라던가 컨텐츠를 볼 때 배경 지식이 쌓여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아이가 세계의 명작 동화나 또 이러한 세계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서양 문화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요. 둘 다 지금은 아주 좋아하면서 많이 읽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다양하게 우리 문화에 관한 책도 읽고 세계 문화에 관한 책도 읽고 한국사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회동화를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상술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있었어요. 이 사회동화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라던가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화책들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초등 사회 교과서의 어떤 영역들을 보니까 결국은 사회 동화가 그 초등 사회 교과서의 영역에 맞추어서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흥미로워해서 알파짱 사회 동화도 아이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전집으로 사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은 수학이나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 같은 경우에도 영역별로 골고루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전집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보다 보면 그 전집에서 보지 않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굳이 아이에게 읽어라 라고 강요를 하기보다 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부모님이 알고 지나가시거나 혹은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해주시거나 혹은 이 전집을 바탕으로 하되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다른 단행본들을 추가해서 같이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지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문화에 관한 책들을 주로 사줬기 때문에 지리에 관해서는 사회 동화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지리에 관한 책들을 제가 단행본으로 사서 아이에게 보여줬더니 우리나라 지도에 관한 것도 아이가 좋아하고 또 세계의 여타 나라들의 지리적인 내용들을 지도로 다룬 책들도 아이가 더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책은 위인전입니다. 한국사나 세계문화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두 명씩 꽂히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순신과 안중근에 푹 빠졌어요. 구국영웅이라는 점에서 아이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서 웅진에서 나오는 첫 인물 그림책 이담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첫째 아이가 그 책을 사달라고 했어요. 몰랐던 인물들을 알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전집이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떤 특정한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는 그 인물에 관한 여러 가지 위인전들을 도서관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서점을 이용해서 한두 권씩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 전에 몰랐던 인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극점을 처음으로 발견한 그 영국의 스콧과 노르웨이 아문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을 지금도 첫째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몰랐던 그 축구 영웅 펠레에 관한 위인전도 첫째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송재환 선생님의 책에 보니까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 또 꿈을 가지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고전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위인전 속의 인물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위인전 속의 인물들도 늘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실패의 순간이라든가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는가를 아이가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인전이 주는 울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러 가지 경로로 관심을 가지게 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알아보면서 아이가 인생의 목표라든가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인전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5, 6, 7세의 아이들과 읽으면 좋은 책, 저희 집 아이들과 읽으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했던 책들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전집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많은 책들을 언제 다 보지? 전집이면 분량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책들은 아이의 독서 수준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둘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첫째도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책들을 아직까지도 열심히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책들을 거의 처분하지 못하고 지금 이고지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처음에 그 책을 보고 빠져들었을 때처럼 열심히 읽진 않지만 자기 수준에 맞춰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도 그 책들을 수시로 찾아보곤 합니다. 같은 책이라도 반복해서 읽고 또 여러 형태로 읽고 다른 책들과 비교해보면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그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또 독서의 즐거움을 새롭게 맛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시기 5, 6, 7세가 엄마가 어떤 독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또 아이에게 좋은 책들을 권해주고 함께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이가 7세 정도가 되면 이제 읽기 독립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취향도 좀 생겨나게 되죠. 또 입학을 전후해서 학습 만화에 아이들이 상당히 푹 빠지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문제집도 좀 풀어야 되고 학원도 좀 가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한 학습에 대한 부담도 생기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서요. 이 5, 6, 7세의 시기에 아이와 함께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권해주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는 시간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다 읽어야 한다. 여기 있는 건 다 필수다. 라기보다는 이런 책들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미리 생각해 보시고 아이에게 넌지시 권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